안녕하세요. 일스TV 1입니다. 오늘은 저번처럼 나긋나긋하게 속삭이면서 책을 한 권 읽어드릴게요. 예전에 읽어드렸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57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친한 친구에게는 느끼는 열등감 없애기. 중학교 시절 알게 된 한 친구가 있다. 어리기만 했던 그 당시 친구는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내게 과시하기 바빴고 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존심만 강했다. 하지만 선천적으로 그 친구보다 타고난 부분이 있었다.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었다.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성인이 되고서야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다. 공백 기간에 각자의 갈 길을 위해 실력을 길러놓은 덕분인지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없었다. 또 둘 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 또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그 친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. 일반적으로 열등감이란 모르는 사람에게 느낄 수 있으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서도 느낄 수 있다. 만약 지금 당장 느껴지는 열등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. 하지만 내 정신건강과 소중한 친구를 맞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. 열등감은 내게 적절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면 좋은데 이게 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 이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나와 친구를 위해서라도 열등감을 극복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.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만의 강점을 구축하는 일이다.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다. 어쩌면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 중에서 나도 모르게 잘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이번 계기로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어떨까?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억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.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직접 물어보길 바란다. 그 안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숨어 있을 수 있다. 내가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.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열등감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된다. 그 순간에 꼭 충고를 해야 할까? 수십 번 수백 번 고민 끝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왔던 대답이 있다.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. 너만 힘들어?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것도 못하는 거야? 사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하는 경우는 드물다. 하지만 옳은 지적이라도 상대방의 가치가 훼손되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. 잘못된 충고를 한다면 반발심을 일으키고 자존감만 훼손시킬 테니까. 각자의 삶의 무게를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건 꽤 위험한 생각이다. 쉽게 말해서 5살 아이가 엄마로부터 심부름돈으로 10,0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. 그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거나 두려워할 것이다. 때문에 방어적인 행동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. 그런데도 바로 아이를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?
일단은 괜찮았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? 먼저 마음을 달래주면서 두려운 감정을 날려보내야 한다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이야기해주는 편이 낫다. 이 말인 즉슨 훈계를 늘어놓은 것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. 그 순간만큼은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겠다. 고민을 두고 판사처럼 유죄무죄의 여부를 따지지 말자. 말하기보다는 경청, 비판보다는 격려, 어줍지 않은 충고보다는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된다.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. 주변을 보면 친구나 연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을 한두 명 정도는 봤을 것이다. 아니면 내가 그 모습일지도 모른다. 그렇다고 집착을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. 상대방을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.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안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제거하면 되는 일이다. 즉, 상대가 집착하지 않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. 그럼에도 잘못이 없고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내 집착이 잘못된 것이다.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. 우선은 사랑과 집착을 헷갈리면 안 된다. 그 사람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다.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아닌 인격체다. 내가 불안전한 것처럼 그 사람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한 모습과 실제 모습은 분명 다를 수 있다.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가치관에 충돌 없이 잘 지내는 것이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다. 그러니 상대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자. 집착은 겉보기에 내가 상대를 묻고 있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.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집착을 내려놓는 거. 상대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나를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는 거다. 주변에 보면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낀다라는 이유로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그리고 후배 이런 관계에서도 집착이라는 게 많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근데 집착해주는 사람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무조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그 집착이라는 거, 그러니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의 집착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집착을 당한다? 집착을 당하는 입장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집착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꼭 집착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기 전에 집착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봐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읽어드릴게요. 같은 실수는 반복하기 마련이다.
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건 기계나 가능한 일이다. 흔히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다는 건 기질의 재발견 혹은 관점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그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. 결국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지 그 사람의 성향이 180도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. 그러므로 상대방의 결점을 이해하듯 자신의 단점이라 여겼던 모습에도 어느 정도 관대해져야 한다. 내 결점으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그 모습이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어낸다면 덜 신경 써도 된다.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들은 것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었다. 두뇌 회전이 빨라야 하며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, 말을 하지 않아도 요령껏 잘하는 것,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것 등은 모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다.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하는 것도 꽤 느린 편이다. 이 정도로 사람이 눈치 없을까 싶을 정도로 센스가 부족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그것 하나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. 나도 한때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왔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지냈다.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내 기준을 상대에게 알게 모르게 강요하기 시작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여기서 아차,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다.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크게 키우는 데는 각자 갖춘 능력들을 발휘해서 협동하는 것이 맞다.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지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. 여기서 필요한 건 이해와 존중,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근데 처음에는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만 말하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들으시면서 주무실 분들도 계시죠.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행복한 주말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어제보다 더 안녕히 주무시고 행복한 꿈으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잘 자요. 굿나잇.